한인들이 흔치 않은 미네소타 지역에 한국어만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을 박시몬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네소타의 터틀리버 호수 인근에 가면 숲속의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마을입니다. 숲속의 호수는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의 일부로 이곳은 18개 나라별로 구성돼 각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숲속의 호수는 지난 1999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글로벌 유스 컬처가 되어서 곳곳 나라 곳곳에 한국을 관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미네소타의 숲속의 호수에서 한국어만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숲속의 호수에서는 K-팝부터 한글, 한국 역사까지 모든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스타일의 건물 양식을 도입해 더욱더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희식의 한국 건축물로 캠퍼스 만들어진 게 2024년도부터 이렇게 그랜드 오프닝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후로부터 저희 한국 문화, 한국말을 가르치는 맛이 훨씬 이제 깊어졌습니다. 숲속의 호수에서는 7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4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외국어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숲속의 호수에서는 도네이션 프로그램도 있어 한인들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한국적인 이제 뭐 풍경 더 이제 깊이 좀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병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복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이제 도구들 혹시 더 이상 이제 갖고 싶진 않으면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성인 또는 가족들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셰리프국이 지난 연쇄떼강도 사건에 대한 수배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만 무려 20명 이상인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이스트 LA에서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 거리 점거 도중 발생한 오토존 떼강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20명 이상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대중의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달 초 애틀랜틱과 올림픽 블러바드 교차로에 위치한 오토존 매장에서 나타난 용의자 27명의 사진을 공개 및 배포했습니다. 당국의 수배 공고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8월 8일 새벽 2시 22분경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골과 와일드원스라는 문구가 적힌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가 오토존의 유리 출입문을 부순 뒤 10명의 추가 용의자가 매장 내부로 진입해 떼강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에도 반복되기도 했는데 수사관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 16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이 전날 벌어진 떼강도 사건에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이 공개한 사진 속 용의자 중 최소 2명은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성조기 색상으로 칠해진 스크린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해당 오토존 매장이 이틀에 걸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은 이스트 LA 지부 루 형사 또는 당직 경관에게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사우스 LA에 위치한 또 다른 오토존 매장에서도 약탈 피해가 발생했으나 해당 사건이 이스트 LA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V 뉴스 조성현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을 가로지르는 LA 메트로 D라인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금까지 매머드, 고대 들소, 거대 땅늘보 등 500점 이상의 빙하기 화석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최근 영상을 통해 발굴된 주요 화석들과 보관 장소를 대중에게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당초 인근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의 영향으로 타르 보존 화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일반 퇴적층에서 발견된 표본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계약 규정에 따라 천연 타르층 밖에서 나온 대부분의 화석은 헤이든이라는 별명의 어린 매머드 유해를 포함해 LA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발굴된 화석 중 일부는 현재 자연사 박물관의 기획 전시를 통해 현대 도시 바로 밑에 존재했던 고대 생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개의 신규 지하철역이 포함된 D라인 1단계 구간은 지난 5월 정식 개통했으며 웨스트우드 방면의 후속 구간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구가 최근 10만 2,024명으로 집계돼 2011년 대비 6,279명, 즉 5.8%가량 감소했습니다. 최근 신규 아파트와 대형 주거시설 공급이 늘었음에도 실제 거주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지난 1년간 약 2만 9천 명이 줄어든 LA시 전체의 인구 유출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학생 수 또한 20년 전 대비 44% 급감하는 등 도시 전반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한인타운은 여전히 LA 시내 인구 3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비와 가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인구 지형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생충 감염병인 사이클로스포라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미국 내 자체 감염 확진자만 약 14,000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급증했으며 양상추와 관련된 집단 감염은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가 추가돼 17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이 7건의 발병을 조사 중이지만 감염원이 확인된 것은 양상추 관련 사례뿐이며 일부 발병은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 잠복기와 까다로운 유전자 분석 탓에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자나 미검사 사례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입과 추정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경우 올해 미국 내 누적 환자는 이미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환율 및 증시, 그리고 모기지를 알려드립니다.